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요. 정부가 돈을 푸는데도 왜 사람들은 가난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다는데, 역대급으로 통화량이 늘었다는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가난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 돈을 많이 푼다는데 왜 내 주머니에는 돈이 안 들어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 즉 통화 정책을 한다, 아니면 뭐 재정 정책으로 돈을 푼다,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풀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통화가 흘러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통화 정책을 쓸 때 이제 돈은 시중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은 이제 신용 등급이나 여러 가지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은 그 돈은 금융기관에 가고 그 금융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 신용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낮은 금리로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돈도 빌려주지 않고요.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높은 금리로 굉장히 소액의 돈만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돈을 풉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부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높은 금리로 작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풀었다 했을 때 그 돈들은 부자들에게 저리로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작은 금액이 고금리로 들어옵니다. 이때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들에 투자를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들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서 자산을 샀고 그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작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분을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렇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풀었는데 부자들의 자산만 자산의 폭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K자 성장, 즉 양극화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데 뭔가 돈을 풀 때는 나름의 목적은 정말 정부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부자들은 코스피 지수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코스피 지수를 넉넉하게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가난과 부유함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주변에 이제 10억을 투자해서 10%가 오르면 1억이지만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가 올라봤자 1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이게 자산이 양극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물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정말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은 부자들은 20만 원이 본인의 자산에 비해서 한 달 생활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효용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인 사람한테는 20만 원을 주면은 10%의 생활비가 증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것보다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뭐 기본소득이 됐건 뭔가 이제 소비 쿠폰이 됐건 이것을 지급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즉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시적으로라도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냐? 정부가 돈을 풀던 한국은행이 돈을 풀던 결과적으로 시장의 통화량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 같은 걸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경제 정책을 볼 때는 정치 이념이 없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이념을 버리고 뭔가 이 경제 정책 자체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은 결국에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돈을 풀었는데 왜 나한테 돈은 오지 않을까? 그 돈은 부자인 사람들이
저금리로 굉장히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코스피가 올랐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데 왜 내 재산은 그대로인가? 본인이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봤자 10% 먹으면은 10만 원,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10억 투자하면은 10% 먹으면 1억입니다. 100억 투자하면은 10% 먹으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고, 요즘에 발표된 보고서에 보면은 부자들 사이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좀 큰 부자가 있고, 쉽게 말해서 작은 부자가 있다고 치면은 그 큰 부자와 작은 부자 사이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